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성인 고등 평생교육 연구실에 일하고 있는 최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운영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학기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육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지난번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유학기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이제 수업을 변화를 시키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변화를 시키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그런 이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체험 활동은 크게 진로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체험 활동을 제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수업과 관련된 변화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선생님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수업을 변화를 시킬 텐데, 이제 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구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선생님들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 많이 알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의 이런 다양한 부분들과 연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일단 수업을 잘 바꿔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이제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그런 관심사를 살리면서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또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 중에서 이제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창의성에 있어서도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대에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강조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때가 이제 19세기입니다. 그때는 창의성에 대한 이제 연구나 주요 관심사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나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재 같은 사람들을 연구를 했고, 그런 천재들이 가진 능력을 창의성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어떻게 아주 가깝나요? 뭐 사실은 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창의성 연구의 패러다임을 히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히. 나와 우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0세기 이제 중반에 오게 되면, 일단 사회도 많이 민주적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개개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도 개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개인이 우리랑 관계없는 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뛰어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창의성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인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I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I. 근데 이제 20세기 그 후반기에 오게 되면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오게 되면 이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 발현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하려면 주위 환경, 여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접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창의성을 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집단 창의성이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집단 지성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집단 창의성, SNS. 그래서 한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그런 집단 지성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의 그 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에서는 이런 그 집단적인 그런 그 협력을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한 변화를 해나가는 집단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꼭 개인만이 아니고 다 요새 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그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팀이라든가 어떤 조직 전체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요새는 조직 학습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조직 자체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이 키워야 되는 창의성에 있어서도 학생 개개인들도 물론 당연히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다음에 학생이 살고 있는 그런 주위 환경이 그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런 환경, 여건을 학습 생태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미래 핵심 역량을 위한 학습 생태계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가정,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을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그 학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역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망을 우리가 학습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역 사회입니다. 학교 외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가정에서도 사실 학생들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서 뭐 미술관에를 간다든가 박물관에 간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기관에 방문을 해서 배우는 것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이상으로 더 중요한 그런 그 경험과 그런 그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 환경들을 우리가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학습 환경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자유학기제 동안 그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이제 지원단이라고 했는데요. 학부모 지원단은 일단 자유학기제 동안에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의 자유학기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학기 활동 안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부모 모임을 학부모 지원단이다라고 합니다. 학부모 지원단은 이미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에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80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 지원단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3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자유학기제가 전면학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전면학대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학교에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학교에는 대부분의 학교에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이 아마 이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활동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고 우려를 극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런 기대를 참여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실제적인 자유학기 활동에 같이 참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유학기제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해 보시는 것 이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활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을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부모 지원단에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학부모님들 중에. 그래서 그 학부모 지원단에 참여하시는 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시지 않는 일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학부모 지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때 어느 분한테 들을 때 가장 설득력이 높은가요? 선생님한테 듣는 게 가장 설득력이 높은가요? 아니면 자녀들한테 듣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듣는 게 가장 설득력이 좋은가요? 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운영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이제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힘들다더라,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보신 선생님들이 직접 그 학교에 가거나 선생님들한테 직접 그 경험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게 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의 코드가 있고 또 학부모님들의 코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게 학부모님들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자유학기제 학부모 운영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부모 지원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부모가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선생님들은 일단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시고 또 학교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가장 적임자예요.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만큼 자녀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물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갖지만 아무래도 자녀를 직접 키우시는 학부모님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다 가능하면 자녀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뭐 체험처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그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체험 활동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협력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일단 이제 스스로 이런 이제 자유학기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지원도 하고 협력을 하시려면 학부모님들부터도 또 하나는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가 이제 진로 체험 활동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학부모님들이 그냥 전혀 관심 없이 뭐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의 어떤 그 멘토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또 필요할 때 멘토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도와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진로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여기 이런 기회에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보시면 학부모님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변화의 경험을 일단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님 스스로가 그런 이제 그 뭐 멘토링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그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경우 대부분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로 참여하셨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다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체험처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내 아이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이의 친구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서 이렇게 내 아이에서 우리의 아이로 이렇게 경험,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학부모님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얘기했으니까 부모로서 보는 거하고 학부모로서 보는 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들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의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행복만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행복, 선생님들의 행복을 같이 추구해가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공간이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와 지역사회를 같이 이어주는 그런 학습 생태계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도 잘 알고 지역사회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주는 굉장히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이제 그 체험처 발굴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는. 근데 이 체험처를 발굴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셨어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도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개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또 직장에 다닐 시간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뭐 회사 기관들을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주위 분들이 또 다 그걸 뭐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관계만을 통해서 형성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열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또 학부모님들이 일단 지역에서도 이렇게 같이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 분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스스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대체 이제 그동안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그냥 학교에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신경이 다 자녀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하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가시지 못하고 학교 근처에 뭐 카페에 있거나 이렇게 모임하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셨는데 이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해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학부모님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학부모님들도 직접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뭔가 하시게 되니까 훨씬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굉장히 이제 즐겁게 참여하시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부모 지원단의 이제 참여 공유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가 아닌 분들한테도 학부모님들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 그 사회분들도 굉장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시니까 또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또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야 뭐 자유롭게 해주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얘기하게 되면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이런 그 경험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목적들 때문에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을 운영을 하는 거고 학부모 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보면 여기서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이런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효과 부분을 주로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지원단이 일단은 이제 그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반적인, 특히 경쟁적인 이런 학교 환경의 성적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과 학교 교사 간의 관계가 사실은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불편한 진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오시게 되면 또 이렇게 학부모님의 자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선생님이 또 하시게 되면 혹시 내 아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되다 보면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되게 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때는 학교를 많이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공개 수업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활동에 학부모님이 직접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이런 소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겁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님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력하는 관계를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하나의 주체이시면서 학교 교육의 하나의 파트너로서 저기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부모님들 스스로가 자녀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들이 집에서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또 학교 생활의 모습을 직접 보시고 하는 거하고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시죠? 어떻게 보면 맨날 집에 있다 보면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과연 학교 가서 잘 하고 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학교 가면 굉장히 의젓하게 친구들이랑 잘 하고 선생님들과 관계 잘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교과에 어떤 활동에 어떤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 예방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밖에 나가다 보면 뭐 예상치 못한 환경들이나 이런 예기치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걸 같이 해주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로서는 이게 같이 한 학급을 다 데리고 다니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학습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소그룹으로 다니게 하려거든요. 그러면 한 학급을 갖다 여러 개 소그룹을 나눠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 학부모님들이 한 그룹씩을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부모 지원단을 이제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십니다. 강사 되시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분들이 직접 그런 경험을 나누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 스스로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저희가 무슨 토론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학부모가 되고 나서는 본인의 이름도 없어지게 되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어머니 뭐 이렇게만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학부모님 스스로의 역할을 갖고 뭔가 참여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학부모님이 직접 다른 데 가서 강사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멘토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새로운 그런 이제 경험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의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부분도 이렇게 좀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주셔서 그 프로그램들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도 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이렇게 보면 일단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체로 학교에 보면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 초기에는 학부모회를 통해서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학부모회와 또 별도로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을 또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지원단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웹이라든가 뭐 이런 SNS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양하게 참여도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홈페이지를 하는 거는 또 그렇게 전문적인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참여도 하고 어떤 분은 사진 같은 거 올리는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제 이걸 개방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뭐 SNS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성을 할 때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의 이제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뿐만 아니고 아버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 외에 다니시면 그래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년 간의 연계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자유학기 학부모 지원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그 다음 기회에 학부모 지원단을 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구성을 보면 일단 학부모회하고 학부모 지원단하고 차이는 학부모회는 학부모에 대한 남대로 지금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되죠. 뭐 이렇게 그 교통 정리한다든가 뭐 이렇게 급식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든가 뭐 시험 때 뭐 이렇게 감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제한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학부모 지원단의 경우는 훨씬 더 참여의 폭이 넓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관심사나 그 전문성들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지원단을 이제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1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이제 중심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2학기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2학기 때 바로 출발이 되면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학기에 운영이 되려면 1학기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구성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학기에 갔을 때는 이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는 일단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평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또 다음 기수로 다음 내년 학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부모 지원단을 그럼 어떻게 이게 홍보하고 모집하느냐. 주로 이제 대체로 이게 이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또 하나는 학부모 이제 설명회 같은 게 있을 때 자유학기 학부모 지원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연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이제 아까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이따가 소개를 할 텐데 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뮤지컬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자유학기제 성과 발표를 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 부총리도 오고 그때 학부모님들이 발표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도 한번 발표를 하셨고 그 소문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무대에 세웠는데 완전히 뭐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끼를 갖다가 그냥 마음껏 발산을 하시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부모님이 이렇게 때 만나시다 보니까 또 학부모님들 간에 또 이렇게 그 모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양한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빙자해서 학부모님들이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즐기시면 그게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다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런 그 참여가 학부모님들의 활동,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단이 하면 이제 발대식도 하게 되고요, 명예교사 유촉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학부모님들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엄마로만 되어 있었는데 무슨 선생님 이렇게 딱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학부모님들로서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이제 높아지고 굉장히 의욕적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와 교사 간에 협력을 해서 자유학기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같이 그러면 뭐 학부모님 중에서 뭐 굉장히 열심히신 분들은 뭐 거의 매일 같이 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재미가 붙으셔가지고 그만큼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학부모의 관심을 이제 유도하는 게, 이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이 되려면 이게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다음에 여기 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잘 이해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에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중학교에 오고 자유학기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자유학기제를 잘 이해하고 오시면 자유학기제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고 학생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부모 지원단에 대한 멘토링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평가에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이제 아무튼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신길중학교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 학교는 연구학교를 2013년부터 운영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 발표회 때 그 1000여 명 앞에서 학부모님이 뮤지컬 했는데 그 뮤지컬을 발표하신 분들이 학부모 지원단 활동을 하신 핵심적인 멤버분들이 열심히 지원 활동 하시면서 여가로 또 이렇게 그 뮤지컬 준비도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연수를 많이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일단 해야죠, 그죠?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 지도자 양성 교육을 위해서 진로 교칙 연수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환경교육도 했어요. 학부모님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셨어요. 주제 선택 활동으로. 거기에 중간에 이제 시화호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자유학기제 운영하기 전에 한 10몇 주에 걸쳐서 학부모들 중에서 이 양성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실제 그걸 통해서 그 연수를 마친 다음 수료한 다음에 그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부모 동아리들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아리 학부모님들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냥 학교 밖에서 그냥 카페에만 주로 계시다가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뭐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신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보시면 협력교사 역할. 그러니까 교사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아까 만든 환경 교육도 하시게 되고 진로 체험 활동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계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김치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학교랑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반응도 좋죠. 그래서 지역사회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체험할 때 인솔하고 활동을 보시면 인프라 발굴하고 체험처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연수도 학부모님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전에 학부모를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음 학기에 학부모님들을 연수를 하셨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 간에도 이제 선배, 후배가 생성돼가지고 그 다음 기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제라든가 활동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학부모 연수 강사로, 이 학교가 워낙 잘 된다고 하니까 주위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학부모 지도자분들이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동호회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1학년 학부모 지원단들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 이게 의의나 효과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교가 어떤 성적 중심의 어떤 경쟁 교육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시키는데 실제적인 주체 역할을 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님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해폭도 많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매개해주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줘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하시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들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냥 밥만 해주고 뭐 이런 것만 보다가 딱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학부모 지원단의 활동을 통해서 일단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지역사회도 학교가 이렇게 문을 열게 되고 학부모이 적극 참여하게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 몇 개만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학부모 설명회를 하게 되면
뭐 거의 한 8, 90%의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에 참여하시고 그러셨답니다. 놀랍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경남 거창여자중학교입니다. 이제 뭐 여러 지역별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구니까 이렇게 대구에 가까이 있는 학교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거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연구 학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여기는 이제 운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지역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업에 많이 참여하시고 바쁘신데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수도 직접 평생교육 연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양한 연수도 직접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목표가 생기시니까 배우는 이제 의욕도 생기시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줘야겠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큰 도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은 환경들이 많이 아니니까 학부모님 나서서 하셔야겠다 생각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협력교사하고 도우미 역할을 했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보시면 학부모 인수를 교육 기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뭐 연수라든가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다음에 의의 및 효과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학부모님들이 스스로가 이게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된 게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약간의 좀 방관적이거나 그냥 막연히 지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자녀만 생각할 때는 자꾸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자녀를 이해하게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참여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는데 학교 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뭐 기타반 같은 경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기타 같은 거 할 때도 학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다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같이 가셔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할 때 같이 도와주시는 협력교사가 되신 거예요. 코티칭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홈패션 반에 참여도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로 코칭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난타 공연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 행사들도 한 사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학부모 지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학교 안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일단 제일 처음에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학부모님 스스로가 학부모님이 가진 다양한 이제 이런 뭐 배우시고 싶었던 것도 배우실 수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위 학부모님들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들 간에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진 게 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게였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냥 하나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협력도 구하게 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말씀도 나누게 되고 이런 이제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변화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이렇게 경험을 갖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올해 전면학대가 되는데 이 전면학대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참여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스스로 간에 이 학부모님들 간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도 보면 다 낱낱으로 이렇게 소수 그룹들도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갖고 같이 많은 대화도 나눠주고 협력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학생들 간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학교 교육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 활동에 학부모님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걸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굉장히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보는 자유학기제가 또 있고, 또 학생들이 경험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자유학기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학부모님들의 또 관점에서 학부모님들이 또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자유학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하시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자유학기제가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변화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어떠세요? 이렇게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 활동에 참여해 보시고 싶으신 마음 생기시나 어떠네? 생깁니까? 마음은 생기시는데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유학기제 활동에 참여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처에 갈 때 같이 여러분들이 그걸 지원, 협력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사회 운영하시는 그런 게 있으시면 그걸 개방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나 와서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제 기간에 일하시거나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려면 온 마을에 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그 사회성,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온전한 그런 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한 학교의 그 학부모님들 사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뮤지컬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예, 가봤고 그 학부모님들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특별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겠죠, 물론. 근데 어느 학부모님이시고 자녀 교육에 관심 없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만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본인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꿈과 끼를 이렇게 찾는 것만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잊혀졌던 그런 그 꿈과 이런 재능,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의 이런 그 경험들이 자유학 기제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활용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새롭게 그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긍정적인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들이 학교 와셔서 이렇게 학교 활동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가정의 변화도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단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 오면 말이 많아졌대요. 예. 뭐 이게 아이들도 학교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한테 나 오늘 어디 갔다 와서 오늘 뭐 배웠어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고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체험하게 되니까 집에 와서 얘기 나누실 게 많이 생겼잖아요. 오늘 가보니까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직접 참여를 뭐 못하셨던 아버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있어서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자꾸 참여를 안 하는 게 돕는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체험 활동하고 지역사회 활동하게 되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고 이런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학 학부모 지원단이 그 단순히 학생들의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활동을 폭넓게 해주고 그다음에 학생이 포함된 그런 그 가정에 또 그런 풍성한 경험들이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부모 지원단이 학교별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적극 확산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학부모 지원단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 저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학부모님들 스스로 너무나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의 역할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그 경청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